조조의 시대, 서황과 동승의 활약으로 이곽과 각사에게 옹되어 있었던 황제 헌제를 구출하고 이곽의 무리들로부터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조조가 등장하니 이제 조조의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곽과 각사는 조조의 군대에게 대패해서 산속으로 숨었고 황제는 조조의 보호하에 낙양에 다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양봉의 부장이었던 명장 서황에 대해 살펴봅시다. 하동군 양현 사람으로 양봉 휘하에 있다가 조조에게 기순한 후 맹활약하며 오장군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서씨의 시조는 기자의 후손인 기준의 후손으로 서씨가 기출된 곳이 서주이며 그곳이 살아버린 경주라고 했습니다. 서황의 고향 하동은 하남으로 양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양현, 양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충청도 충주의 군명 중원이란 천하의 중심인 중국 중화로 이곳에 금성천부가 있었습니다. 호도로의 천도, 후한왕조 마렵 천하의 정검렉에 대한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낙양의 지기는 동탁 이곽 곽사의 난로로 쇠하고 호도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세상의 인심이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는 황제 헌제의 승낙을 받고 문무백관들과 함께 새로운 도읍지인 호도를 향해 천도하고 있었다. 이때 이곽의 밑에 있었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양봉과 한섬이 조조 일행의 앞길을 막아섰던 것이다. 양봉의 부장 서황과 조조의 명장 허조의 불꽃 튀는 대결에서 승부는 결판나지 못하고 지루하게 계속되었는데 서황과 친분이 있었던 조조의 부하 만총의 설득으로 서황은 조조에게 기순하게 되고 조조군의 활약으로 양봉과 한섬은 대피하고 원술에게 달아났다. 조조가 천도했던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이 호주인 호도로 역사 속 함양이란 진효공 12년에 함양에 성을 건설하고 효공의 아들 해문군이 이곳에서 기원전 325년 왕을 칭하니 열국이 이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함양은 진나라의 수도로서 이곳을 기반으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던 길지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천도했던 호도가 경상도의 군명표 함양에 삽입되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도란 이곳에서 허씨가 기출된 금성천부가 있었던 김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도 고성의 전궁이 경복전이라고 합니다. 경복전은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됩니다. 2호 경식지계, 9호 탈랑지계. 호도에 정착한 조조는 부친 조승의 피살과 관련 그동안 미루었던 서주를 응징하고자 전락회의를 열고 있었다. 허조를 포함한 모신들은 군사적인 침략을 요청했으나 책사 순욱은 2호 경식지계를 주청했다. 서주라는 땅을 이용해 두 마리의 호랑이인 유비와 여포를 다투게 해서 이득을 보는 계책으로 여포는 연주에서 조조로부터의 패배 이후 서주에 소패해서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비는 서주 태수였던 도겸으로부터 관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정식으로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지는 못한 상태로서 순욱은 이 점을 이용해서 유비를 정식 서주목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준과 동시에 황제의 명령으로 여포를 없애라는 밀서를 보내면 유비가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비는 이 상황을 꿰뚫고 역으로 서주목의 임명장은 받고 여포를 없애라는 밀서를 여포에게 공개하면서 자신은 여포를 공격할 마음이 없다는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유비와 여포의 사이는 오히려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조조의 책사 순욱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해서 차선책도 준비했었으니 9호 탈랑지계로서 호랑이인 원수를 이용해서 1인 유비를 잡게 하는 계책으로 유비에게 황제의 조서를 내려 원수를 공격하도록 하고 원수에게는 몰래 유비가 원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려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다. 황제를 등에 업은 조조는 서서히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시키는 작업을 작수하기 시작하였다. 여포의 배신. 조조가 보낸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황제의 직인이 지켜있는 조서를 받든 유비는 원술과의 싸움에 출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누구를 남겨서 자신의 기반인 서주성을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 고심 끝에 유비는 장비에게 두 가지 금지사항인 술을 마시지 말고 부하들을 구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책사 진등을 붙여 장비를 감시하게 하였다. 책사 진등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자는 원령이며 하비국 회포현 사람이다. 회양 회수에 있는 포구가 회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기도 회양의 군명 연성이란 오로봉이 군부용의 연꽃 같다고 해서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유비와 원술이 보낸 기령의 군대는 우위에서 마주쳤다. 그러나 관우의 활약으로 기령의 부장 순정이 죽고 유비에게 패한 기령은 회음 하구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장비가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포의 장인을 구타해 객으로 머물고 있었던 여포가 서주를 점거하고 장비는 치중에 쫓겨났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기반지역을 잃은 유비는 전쟁터에서 급히 철군했지만 갈 곳을 잃었고 이내 상황을 수긍하고 여포도 미안했던지 유비에게 자신이 머물렀던 소패에 머무르게 해 어처구니 없게 주인과 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패왕 손책. 한편 강동의 호락이 손책은 수춘에 있었던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고 원술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해 하루빨리 자신의 고향인 강동으로 가기만을 학소구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울분을 토하고 있던 어느 날 주치라는 인물이 다가와 묘안을 지시하는데 손책의 외숙 오경이 양주자사 유효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 외숙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원술에게서 군사를 빌려 수춘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원술을 속이고 군사를 빌리기 위한 담보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관건으로 이때 손책에게는 부친 송견으로부터 받은 유물인 전국쇠인 옥새가 있었던 것이다. 원술은 손책이 보낸 옥새를 보는 순간 손책의 청을 받아들이고 군사를 빌려주게 되었다. 원술이 있었다는 수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수현수구는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수구에 있는 성이 수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는 궁이 수창궁으로 신증 동국여지 승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수창궁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황희를 선위받은 것으로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개성 북경 화성에 있었습니다. 원술이 초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책은 유효에게 가는 도중에 소시적부터 친구였던 주유와 합류하게 된다. 주유, 자는 공군이며 태위, 주청의 조카로 고주부 주영일의 대대로 고관을 지낸 명문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주유의 주씨가 주나라 무왕일에 이어져 내려왔었던 주나라의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유요의 장수 우미와 변능은 손책에게 죽임을 당했고 북계 태수 공룡을 황건적으로부터 필마단기로 구출했던 태사자는 유요의 밑에 있었으나 손책에게 포로가 되면서 손책의 사람이 되었고 유요는 기반지역을 잃고 유표에게로 몸을 의탁하였다. 이것을 기회로 손책이 유요의 기반지역을 뺏고 선성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성의 지명도 확인해 봅시다. 상기의 지명 예천과 이안 예산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오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이 까마귀 오로 조작된 것이며 이 오로봉이 한 쟁반에 모인 영국 같다고 해서 부용인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선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손책은 자신의 고향 오군 땅의 이 엄백호라는 자가 포악한 짓을 일삼아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평정하고자 출정하게 되었다. 엄백호를 무찌르고 오군 백성의 인심을 잡으면 자신이 그곳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희망에 엄백호를 무찔러 나갔으며 다급해진 엄백호는 낙양지역의 태수 왕랑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왕랑 역시 손책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패했으며 엄백호는 도망가는 도중에 동습이라는 무쟁에게 참살당하면서 드디어 손책이 강동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것이다. 여포의 지략. 원술은 유비와 여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여포에게 혼인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유비를 따르는 진등에 붙인 진귀의 활약으로 원술과 여포의 사이는 더욱더 나빠지게 되었다. 한편 소패에서는 유비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를 뽑고 군마를 사들이고 있었는데 장비가 산적에 복장을 하고 여포의 말들을 훔친 적이 있었나 보다. 이 사실들이 여포의 귀에 들어가 가뜩이나 의심스러웠는데 유비를 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화가 난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소패로 쳐들어가 진위 여부를 따져 말들을 돌려받았으나 책사 진궁의 간운으로 이 기회에 소패의 유비를 제거시키고자 맹공격을 가했고 유비는 대항하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 다급한 시기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그것도 나에게 비수를 겨누었던 조조라니. 유비는 책사 송건을 먼저 호도로 들여보내 조조 밑에 들어갈 의향을 전달했고 조조는 모든 것을 잊고 유비를 받아주었던 것이다. 예주 목사 유비. 조조의 참모 순욱과 정옥 등은 유비를 탐탁히 여기지 않아 제거시킬 것을 간하였지만 조조와 각가는 유비를 포용할 수 있어야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조조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오히려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유비를 예주 목사로 청구하면서 조조는 유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한다. 부임지로 돌아가면 즉시 서주의 여포를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유비의 봉지 예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영행의 군명이 예주로 군명 덕호는 덕양, 덕주, 덕천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고향 덕주가 역사 속에 요 지역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비운의 완성. 현명한 군주는 항상 지켜야 할 선이 있었는데
조조가 완성에서의 항복으로 승리의 도취의 선을 넘었나 봅니다. 장수와 가후의 반란으로 완성에서 조조는 장남 조카와 용장 전이를 잃었던 것이다. 도망친 조조는 부하 하우돈 등과 함께 합류하고 장수는 추격대를 보내 조조를 뒤쫓는다. 설상가상 조조는 후방을 지키던 우금이 배반하여 청주 군사들을 죽였다는 보고를 받지만 오히려 우금의 활약으로 조조는 장수의 추격대를 무찌르고 위기에서 벗어나 장수는 다시 유폐에게로 도망친다. 다음날 조조는 부하 전유의 죽음을 기르고 군사들에게 공과 잘못에 대한 상과 벌을 분명히 한 후에 호도로 돌아간다. 승상 조조가 형주의 완성에서 동탁의 수하였던 장제의 조카 장수에게 패하면서 혼쭐이 났던 것이다. 이곳 형주는 앞으로 벌어질 조조의 치욕이었던 적벽대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완성이 있었던 형주는 고향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으며 고향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황제 원술. 유비를 따르는 진규 진동부자의 이간계에 원술과 여포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원술은 그때 손책으로부터 받은 전국세인 옥세를 근거로 황제를 선포합니다. 황제가 된 원술은 혼사 제의를 거절한 여포를 토벌하기 위해 거병했지만 진등의 묘안으로 내부의 반란과 외부인 여포의 공격으로 대우가 무너지며 수춘으로 급히 회군하게 된다. 수춘성 전투.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는 법. 황제를 칭한 원수를 응징하기 위해 황제를 모시고 있는 조조가 움직였으나 완성 전투에서 조조를 위험에 빠뜨렸던 장수가 조조에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은밀히 여포 사냥을 준비했고 장수를 공격해 승기를 잡은 조조에게 호도로부터 원수가 기습한다는 급보가 도착하였습니다. 호도로 재빠르게 회군했던 조조에게 원수는 말을 바꾸어 공손찬을 함께 공격하자는 내용의 서신이 조조에게 도착했고 원수에 대해 한숨을 놓는 조조는 서주의 근처에 머무르고 있던 유배에게 서신을 몰래 보내며 호랑이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포를 잡으면 원수를 공격할 때 자신의 배후를 습격할 근원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여포에 대한 사냥은 원수를 향한 칼날이었습니다. 장수가 있었던 남양성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루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호랑이 사냥. 소패에 머무르고 있었던 유비에게 조조의 밀서가 도착하였다. 여포를 공격하라는 내용이었고 유비는 즉시 조조에게 답신을 보냈지만 공교롭게도 답신을 지닌 사신이 여포의 순찰병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만다. 자, 이제 여포와 유비가 충돌하니 여포의 기세에 유비가 패전하고 조조 지원군의 하우돈마저 화살을 맞고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여포의 맹장 장료의 출신지를 살펴봅시다. 병주 안문군 마우편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주란 진양으로 이곳이 진주였다고 했습니다. 장료의 고향 마읍은 천부가 있었던 청주의 한산이었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조조가 여포를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니 여포는 궁지에 몰려 하비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비성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포는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전군에 금지령을 내렸는데 여포의 부장이었던 후성가의 사이에 금지령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천하의 명장 배신의 아이콘 여포가 하비성에서 부하들의 배신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포가 최후를 맞은 하비성은 서주에 속했다고 합니다. 서주는 살아버린 경주라고 했으니 그곳에서 천하의 용장 여포가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동승의 연판장. 서주 백성의 유비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역으로 조조의 의심을 받게 되어 조조가 있는 호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황제를 능욕하는 행동에 동승을 주축으로 여러 신하들이 모이고 그중 유비가 조조 살해에 의한 연판장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유비는 조조의 눈을 속이기 위해 후원에다 채소밭을 꾸미고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백마장군 공손찬의 최후.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손찬은 원수와 싸우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땅 역경인 역양에서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손찬은 원수를 과소평가해서인지 패배하고 있었던 부하들을 다그쳐 그 신임마저 잃고 있었던 것이다. 공손찬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방어에만 치장하고 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어느 날 원수의 군대는 성 밑에 굴을 파고 몰래 잠입해서 성 안의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공손찬의 군대에 마지막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원수에게 패배한 공손찬은 초자를 모두 죽인 뒤 자신도 자결했던 것이다. 유비의 절친이었던 백마장군 공손찬은 이로써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공손찬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역양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역양으로 공손찬이 최후를 맞은 역양이 바로 황제국 상나라가 수도를 정한 박부도로 이곳이 박씨가 개출된 박주였던 것입니다. 원술의 최후. 텃밭에 채소를 심고 조조의 눈을 속이고 있었던 유비에게 공손찬의 사망이라는 비부와 승승장구하고 있는 원수가 원술과 손을 잡는 것을 두려워한 조조로부터 원술을 공격하라는 낭보를 받게 된다. 드디어 조조의 손에 갇혀 있었던 유비는 호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유비는 자신의 신복인 주령과 노소로 하여금 유비를 감시하라고 유비와 동행하게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조의 참모 순옥과 각과는 끝까지 반대해 조조는 급히 허저를 보냈지만 유비는 조조의 명을 무시하고 자신은 황제의 직서로 원수를 도모하러 가는 것이라는 논리로 허저를 돌려보내게 된다. 조조의 신복 중 주령을 살펴봅시다. 자하는 문박이며 기주 청하하고 수현 사람으로 청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 익현과 평안도 개천의 군명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유비의 일행은 소주성에 도착해서 원술의 선봉인 기령을 격파하고 이후 유인작전으로 원술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면서 원술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와중에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원술이 소지하고 있었던 전국세인 옥새는 조조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다. 원술을 제거한 유비는 소주를 수습하면서 조조가 딸려보낸 조조의 신복 주령과 노소를 호도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세력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이때 호도에 있던 조조는 유비를 감시하라고 보냈던 주령과 노소가 유비에게 속아 돌아온 것을 보고 대노했지만 마지막 그가 심어놓은 소주성의 성주 차주를 이용해 유비를 제거하는 작업에 작수했다. 유비의 밀명을 받은 차주는 진등이 유비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를 초대해 유비를 제거하는 방법을 의논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바로 유비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유비군은 조조 군사로 위장해서 소주성의 차주를 성 밖으로 유인해 내었으며 이때 소주성의 성주 차주는 관우의 칼에 최후를 맞고 소주성은 유비의 수중에 들어왔던 것이다. 유비가 드디어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손책과 원수의 최후 및 명마, 종로마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